과정에서 구체적인 참조점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김재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현재 제주투데이 기자로 활동 중이신데요. 오랫동안 알뜨르 지역 문제에서도 계속 관찰자로 있었는데 그 기자의 눈으로 어떤 제언을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가능한 꿈의 제언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훈입니다. 아까 정현신 교수님께서 방금 거제 포로 수용소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먼저 떠올라가지고 이걸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그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을 찾아갔었는데 그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의 비극 그리고 이념으로 인한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어떤 인간성의 말살 그로 인한 참상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고 이 공간을 갔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여기서의 시설물 사람들이 가서 가장 떠올리는 시설물은 포로가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똥을 누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거의 인체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시멘트 콘크리트를 활용한 탱크 시설물이라던가 가면 당장 진입로에서부터 들리게 되는 게 군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주의적인 그리고 오히려 이념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나 그리고 또 좀 평화에 대한 좀 예전에 그 반공 시절에 어떤 박정희 군사 정권이나 그 이후 시절에서 이어져 온 그런 관점에서의 평화를 담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주 평화 대공원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지만 이건 아무래도 현재는 가칭으로서 그 제주도 쪽에서도 가칭으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제가 가장 주력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관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어떤 상호 협력 모델을 이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민 쪽에서도 그렇고 관 쪽에서도 어떤 좀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이게 국방부 소유의 토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도 쪽에서도 시민사회 쪽에서 어떤 굉장히 강한 모델을 갖고 오게 되면 그 국방부에서 이걸 안 하겠다 해버리면 이거 사업 자체가 차라리 무너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국회 특별법 개정안 그 토지가 무상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초점을 현재는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 관련 공무원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까 그 조성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용역이 있는데 제주연구원에 맡긴 용역이 뭐냐하면 평화대공원 조성 주민 수용성 재고 방안 마련 용역입니다. 그런데 주민 수용성 마련을 방안 마련 용역인데 근데 어느 정도 이미 마련을 했더라고요. 예,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리고 또 도민들로부터도 의견을 일부 담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기간은 지났고 이게 언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보고서도 나오긴 했는데 보완 중이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 보완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완 중이기보다는 이 국회 통과 처리 여부를 본 뒤에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서 이게 첫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버린 거면 제주도로서도 굉장히 민망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도 싶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민 수용성 재고 방안 마련 용역에 단지 주민 수용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주평화대공원 어떤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까지도 마련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나중에 이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한 안 정도를 만들어 놨던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활주로까지 다 어떤 공원 이 평화대공원 안에 수용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현재 무상 사용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은 국토 평화 어디죠? 활주로에서 동북 방향으로 그 유적지 우리들 있는 곳 주로 포진되어 있는 곳 그 방향으로 좀
밭들이 몰려 있는 지역주로 빠져나갑니다. 활주로는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 아니지만 그 제주도가 그 용역을 맡겨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협의하면서 또 국토부에 제시했던 내용 등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지원 시설 한 3층짜리 한 개, 3층짜리 한 곳 짓고 또 주차장 버스 11대 들어서고 일반 차량 한 100곳, 일반 차량이 한 100대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그리고 휴게 공간을 한 3곳, 그리고 광장 2곳 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관람로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게 일반 관람로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시설들은 없고 기본적으로 조성 방침도 이렇긴 합니다. 현 자연 환경 최대한 보존 그리고 시설 최소화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은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주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구상했던 부분들은 좀 시민단체 쪽에서도 책임 구조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구조를 빨리 만들어내서 그리고 언론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생각인데 어떤 책임의 n분의 1이라는 그 구조보다는 좀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해서 하는 그런 체계, 어떤 연대체 혹은 어떤 대표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좀 빨리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올해에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맡길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국비 지원 부분, 국비를 따오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획은 갖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양병우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죠. 이런 공약을 내오셨었습니다. 그 알뜨르 비행장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 이게 저는 도대체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도민들 그 지역민들의 어떤 바람을 다 담는 건 좋겠죠.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알뜨르 비행장에서 동시에 이런 평화대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복합문화센터도 짓겠다. 이게 그러면 평화대공원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됐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말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 사업이 구체화되어 가면서 지역민들은 또 어떤 바람을 갖고 있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개발이 또 안 된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군사시설들 등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욕구 주민들의 어떤 욕구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받아들여 나갈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가져 나갔으면 좋겠고 이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또 운영 및 관리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주체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어차피 제주도가 이게 사업 주체인데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서에 아니면 어떤 모델로 만들 것이냐 그 방법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운영 부서는 환경정책과로 지금 맡겨졌거든요. 지금 나중에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글로 이제 가게 될 건데요. 조성을 추진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해왔는데 따지고 보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왔는가는 좀 의문이 저도 들어요. 가령 이 공간에서 어떤 다크투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어온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왜 시민사회 협동조합 모델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주민들이 이 평화 다크투어나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수익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그 지역 어떤 숙소나 여러 가지 상업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 이 부분이 계속 생각하다가 정말 평화대공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 그래가지고 이걸 그렇게 되면 좀 희망회로긴 합니다만
어떤 풍경으로 흘러갈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농사 풍경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성산일출봉이나 저기 어디죠? 삼방산 쪽에 그 유채밭들처럼 지금 농사 짓는 것보다 그 유채밭들에 와서 이제 그 관람료를 받는, 사진 찍고 관람,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가정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현재 농사 풍경이 유지될 수 있고, 또 그 농민들로부터 지원을, 우리들이 동의를 얻고, 적극적인 동의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무상 지금 그 사용료를 내거든요. 임대료를 내는데 그것을 무상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농사 풍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오히려 그런 방안을 한번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빠르게 한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난해 2022년 제주 포럼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었냐 하면 재미있던 세션이 있는데, 두만강 국제연합도시를 만들자라는 세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두만강 접경지대에 중국에다가 유교 도시를 만들고, 또 미국은 금융 허브 도시를 만들어주게 하고, 굉장히 좋은 건 미국을 하게 하네요. 수익화가 되는 건. 그리고 북한에다가는 의료 관광 도시를 만들게 하고, 북한의 의료 관광 역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사일 역량은 좀 굉장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남한은 K컬처 도시를 만들어서 좀 굉장한 경제적 창출을 이루자라는 이런 도시를 제안을 했는데, 말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K컬처 도시 만들면 그 팬들이 거기로 가야 할까도 싶고, 이런 정말 황당한 주장이었거든요. 정말 황당한 주장이 아무런 인문학적 근거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냥 있어 보이는 거 다 끌어들여온 주장이 제주 포럼 세션에서 다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이 알뜨르 비행장 관련, 알뜨르 그 제주 평화대공원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세션을 좀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소통, 제주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좀 주 테마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가 떠오르는데요. 2017년 그때 풍경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벌판에서 그 여러 가지 예술적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또 충분한 사유를 할 수 있게 하고,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없었지만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좀 추상적입니다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시민 사회에서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런 쪽으로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제주 포럼에서 알뜨르 세션 만들자고 기획 번쩍 들어오네요. 그 자칫 대형 관변 사업이 될 것을 우려해서 주민 시민단체 상호 협력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